혹시 하루아침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8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느껴져요? 솔직히 하루에 180명 늘어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180만 명이라니 미쳤죠? 근데 이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패션쇼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자마자 하루아침에 180만 명이 늘었어요. 도대체 어떤 패션쇼였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팔로워가 떡상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런칭한 지 1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브랜드 색감깡패 자크미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패션 브랜드가 성공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옷의 디자인? 품질? 사실 제가 요즘 살짝 현타가 오는 게 아무리 옷을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명한 사람이 파는 게 더 잘 팔리더라고요. 제 주변에 진짜 옷에 미친 사람 많거든요. 하루 종일 옷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좋은 옷만 쓸지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브랜드들은 매일매일 힘들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모션 업체 끼고 하는 브랜드들은 매일매일 새로 생겨나고 있고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이거 보고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유명해져서 파는 게 더 잘 팔리는구나. 더 이상 브랜드의 핵심은 옷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어떤 옷을 만들고 싶던지 일단 유명해지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보고 역시 디자이너가 유명해지는 거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지 브랜드의 핵심이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 자크미스의 창립자 자크미스의 팔로워가 3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브랜드를 어떻게든 운영해 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크미스는 이 브랜드를 20살 가장 돈이 없을 때 시작했거든요. 초반에 자크미스를 홍보할 수단도 돈도 없고 인맥이나 인지도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걸 시작으로 소통했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컨텐츠들의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인 자크미스와 그 사진 안에 있는 옷과 아이템들이 같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9년 동안 꾸준히 옷을 만들고 SNS를 하다 보니까 2018년 초 히트 아이템 미니백이 나오자마자 자크미스의 SNS 타고 금방 유명해지게 됐고 이걸 팔로워들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이 즐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브랜드 자크미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광고 수단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자크미스가 똑똑하게 잘했죠? 혹시 몇 년 전에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렇게 한 줄로 맞추는 거 유행했던 거 기억해요? 이게 사실 자크미스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 인터뷰에서 자크미스에게 왜 3개씩 올렸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3개씩 올리는 게 아름답고 강렬해 보여서 그렇게 올렸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럼 브랜드 자크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크미스를 설립한 디자이너 시몽 포르테 자크미스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시몽 포르테 자크미스는 1990년 1월 프랑스 남부 시골인 브라메장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자크미스 가족은 과일과 채소들을 팔면서 생활했는데요. 이때 자크미스는 햇빛에 비치던 과일과 채소들의 색감이 너무 좋았고 햇빛 속에서 잔디밭을 누비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강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크미스는 이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2019년 20SS 컬렉션에서 프랑스 남부의 햇살을 컬렉션에 갖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인생 컬렉션이에요. 아무튼 시골에서 성장하는 자크미스는 19살이 되는 해인 2008년 패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족을 시골에 냅두고 혼자 파리로 이주해서 패션 학교인 S모드에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S모드에 다닌 지 한 달이 될 때쯤에 갑자기 고향에서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은 자크미스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바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자크미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결심. 자크미스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올 만큼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게 되자 내 삶에서 가족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자크미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그렇게 파리로 돌아온 자크미스는 바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1년 뒤인 2009년 20살의 나이에 브랜드 자크미스를 설립하게 돼요. 프랑스는 1985년부터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자신의 이름에 동시에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크미스 이름에 어머니 성인 자크미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자크미스가 20살에 브랜드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떠올려봐요. 20살 때 뭐 했어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죠, 20살에. 그래서 자크미스는 자신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곳이 바로 천재 디자이너 레이 카와쿠버의 꼼대 가루송이었어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자크미스는 그냥 돈 벌려고 꼼대 가루송에 취직한 건데 의도치 않게 꼼대 가루송에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레이 카와쿠버 어깨 너머로 자신의 생각을 옷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 공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식을 보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크미스는 인터뷰에서 전문 패션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 저에게 그곳에서의 시간은 패션 스쿨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 카와쿠버가 없었으면 자크미스도 없었겠죠. 그렇게 꼼대에서 일하던 자크미스는 1년 뒤인 2010년 보그의 패션 나이트 아웃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옷을 홍보하고 팔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점점 유명해지던 자크미스는 결국 2년 뒤인 2012년 브랜드 설립 3년 만에 파리 패션 위크에 초청돼서 22살에 파리 패션 위크에 데뷔한 최연소 디자이너가 돼요. 모든 디자이너들의 꿈이 파리 패션 위크에 데뷔하는 거잖아요. 근데 22살에 했다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파리 패션 위크에 데뷔한 지 3년 뒤인 2015년 자크미스는 자크미스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이용한 감성으로 LVMH 어워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어서 2018년 SS에 전세계 여성들을 흔들어 놓는 미니백, 마이크로 미니백을 출시하게 돼요. 사실 이 미니백이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은 들어가냐면서 되게 다들 비웃었거든요. 가로 길이가 12cm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70만원이 나거든요. 가성비가 안 좋죠? 솔직히 비웃음 당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미니백이 제 돌풍을 일으키게 돼요. 외국 핫한 사람들이 들면서 유명해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블랙핑크 제니, 레드벨벳 조이, 오마이걸 지효가 들면서 유명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자크미스의 가치가 한 단계 높아지게 돼요. 사실 패션의 트렌드,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정말 브랜드 중에 탑티어 브랜드가 정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이 그거를 따라 만들면서 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렌시아가에서 스피드러너랑 트리플 S가 나오자마자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비슷한 신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들도 따라 만들게 되고, 결국 동대문에서도 따라 만들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행이라는 거는 탑티어에 있는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면서 그걸 따라 만들고 모방하면서 유행이 시작되는 건데, 자크미스는 반대였어요. 자크미스가 미니백을 만들자마자 2019년에는 질샌더, 2020년에는 샤넬, 밴디, 베르사체 등이 미니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크미스가 탑티어 브랜드들을 따라가기는커녕 탑티어 브랜드들이 자크미스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유행을 이끌던 자크미스는 2019년에 드디어 남자 컬렉션까지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크미스의 인생 패션쇼, 팔로워가 떡상되는 패션쇼가 나오게 돼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프랑스 남부에 있는 프로방스라는 지역에서 라벤더 축제가 열리는데요. 자크미스는 런칭 10주년 기념 패션쇼로 바로 여기서 패션쇼를 하게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신의 한 수죠? 자크미스는 패션쇼 장소를 왜 여기로 정했냐는 질문에 프랑스 남부의 햇살을 컬렉션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하게 됐고, 호크니의 두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여기로 정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게 이 쇼가 끝나자마자 이 쇼에 빠져버린 패션계 인사들이 자신의 개인 SNS에 이 쇼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터졌어요.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이 쇼가 무슨 쇼인지 검색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자크미스의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되면서 좋아요와 팔로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 사진들을 리그램하기 시작했고, 여러 매체에서도 이걸 다루기 시작하면서 자크미스의 팔로워가 한순간에 180만 명이 늘어나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시작한 SNS가 결국에 돈 주고 하는 광고보다 더 값진 광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크미스는 2일 SS에 또 역대급 쇼를 하게 돼요. 2020년 가을 겨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패션 브랜드들은 코로나 때문에 패션쇼를 실내에서 진행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크미스는 파리 외곽에 있는 황금빛 밀밭에서 패션쇼를 해요. 안 그래도 답답했던 패션계 여러 인사들이 600m에 걸쳐서 진행되는 자크미스 패션쇼에 매료됐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고우의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됐다면서 극찬을 하면서 또 자크미스의 패션쇼가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요. 연달은 패션쇼를 성공시킨 자크미스는 결국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인원을 늘릴 정도로 엄청 늘어나게 됐고, 얼마 전인 2021년 10월 25일 캔 꼬르서 꼬머 서울에 자크미스 최초의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면서 아직까지 핫한 브랜드가 됐어요. 자크미스 성공 비결에 대해서 스페인 전문 매체 MDS.com은 굿바이 마크 제이콥스, 헬로우 자크미스라고 했어요.
사실 옛날에 디자이너들은 되게 신비주의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버즈라블로나 뭐 자크미스는 SNS를 소통의 창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랑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결국 브랜드를 유명해지게 만들고 성공했잖아요. 솔직히 요즘 말 많은 연비다도 인스타그램으로 티를 팔면서 유명해지게 됐고 결국 지금의 성공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MDS닷컴은 앞으로의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자크미스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어페런 뉴스에 따르면 자크미스는 2017년에 750만 유로, 2018년에는 1150만 유로, 2019년에는 2500만 유로를 벌었다고 하고 2020년에는 인원 감축은커녕 더 고용했다고 하니까 2500만 유로 더 이상이겠죠? 게다가 이번 시즌 옷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하나 샀어요. 제가 사실 명품을 진짜 안 사거든요? 솔직히 못 사요. 제가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합리적이라서 저도 모르게 샀어요. 제가 살 정도니까 진짜 이번 매출이 미쳤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언박싱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뜯었거든요. 근데 색깔 때문에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무채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있는 게 사실 처음인데 어떻게 코디할지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코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색감 깡패 자크미스가 언제까지 커질지 기대해 보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 지식들 이쁘지 자크미스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